네, 헬로 차이나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홍성진 주임 연결하겠습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중국이 경제 성장률 7% 유지에 실패를 했습니다. 어제 3분기 GDP 발표가 나왔는데요. 6.9% 예상에는 좀 부합했지만 어쨌든 목표치에는 좀 미달했다라는 점 시장에서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좀 급락한 좀 영향을 받았는데 전부 안 좋았던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또 가장 눈에 띄는 게 서비스 쪽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 중국 정부가 4세대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쪽인데 좀 이런 계획 무난하게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상당히 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중국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오늘 스토리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제18차 오중전회가 베이징에서 개최가 됩니다. 18차 오중전회를 앞두고 관련한 종목 및 산업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013년 3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을 한 이후,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요 발언과 지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5월 27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화동 7성 당 조직 책임자들과의 좌담회에서 13.5개년 기획의 기본 틀과 관련한 경제 성장 유지, 성장 모델 전환, 산업 구조 개선, 혁신 동력 발전 추진, 농업 현대화 가속화, 그리고 체제 개혁, 균형 발전 추진, 생태 환경 건설 강화, 그리고 민생 보장 및 개선과 빈곤층의 지원 등 10대 목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12.5개년과 기획과 비교를 하면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구조조정과 혁신 추진을 보다 더 앞서 언급을 했다는 점이 중요한 대목인데요. 여기서 구조조정은 공업 주도형에서 향후에는 서비스 주도형으로서의 경제 성장 모델 전환, 그리고 공업 경제 내부의 구조 조정 및 산업의 업그레이드 등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혁신 추진은 인터넷을 대표로 하는 신경제의 육성을 힘쓰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5개년 기획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5개년 기획의 약칭인데요. 13.5개년 기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진핑 시대로의 교체가 된 후 첫 5개년 기획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현재 성장 속도의 전환, 그리고 구조 조정의 진통, 그리고 과거 경기 부양 체계 소화기라는 3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5개년 기획에 비하여 이번 13.5개년 기획은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구조 조정 간의 균형을 보다 더 잘 맞춰야 한다는 사명감이 부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2020년까지 인당 GDP를 2010년에 2배 달성이라는 그런 암묵적인 목표를 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GDP 성장률에 대한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 제조업의 생산 과잉이 여전히 심각하고, 그리고 인구 보너스가 점차 축소가 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그야말로 시급한 국면에 직면이 되어 있다는 그런 직면에 있고요. 그리고 13.5개년 기획은 전면적인 소강사회, 즉 샤오캉 사회라고 하는 그런 샤오캉 사회의 건설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샤오캉 사회는 중국 개혁 개방의 지도자인 덩 샤오핑이 1979년 12월에 일본 수상 오와리 마사요시와 회견 당시 제시한 용어로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수준 단계에서 이제 부유한 단계의 중간 단계의 생활 수준을 지칭하는 용어로 경제 발전, 민주적 정치, 문화 반영, 조화로운 사회, 아름다운 환경, 윤택한 생활, 풍요로운 삶, 그리고 국력 신장 등 정치, 경제, 문화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사회를 뜻합니다. 장쩌민 국가주석이 2002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6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이후 중국 발전의 상징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용어입니다. 네, 좀 5년간 중국 경제 계획의 틀이 잡히는 오중전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당히 또 중요한 시점에 얘기를 좀 꺼내주시는 것 같아요. 좀 헬로 차이나 시간에 중국장 대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국내 주식시장 대응하시는 분들께도 상당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귀담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전회에 대한 좀 큰 틀에 있어서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전 세계에서 오중전회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일단 그 18차 그 오중전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13.5개년의 기획의 편성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중앙의 그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13.5개년 기획에 대한 그 건의와 그리고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제13차 5개년 기획 강요 등 이게 핵심 문건이 이번 제18차 오중전해를 끝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 몇 차례의 5개년 기획 제정 및 그 현재 13.5개년 기획 제정 상황으로 보아 제18차 오중전해 개최 이후 약 보름 정도 경과 후에 기획 건의가 공개가 되고 그리고 오는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관련한 토론이 진행이 되며 내년 3월에 전국인민대회에서 기획 강요의 초안에 대한 심의가 거친 다음에 신화사 등 관영 언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그 후에 정부 당국 각 부처에서 그리고 산업에서 지방 정부에서도 잇따라 해당 13.5개년 기획에 대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즉 13.5개년 기획 건의는 중국 공산당 소속 문건으로 10월 마지막 주 제18차 오중전해 심의를 거친 후에 대회에 발표되고 그리고 13.5개년 기획 강요는 국무원 소속 문건으로 내년 3월 전인대회 심의를 거친 후 대회 발표가 됩니다. 즉 제13차 오중전해를 검토를 거친 후 조만간 발표될 13.5개년 기획 건의 수정본은 내년 3월에 발표될 13.5개년 기획 강요의 초본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만큼 중국 경제 그리고 나아가 세계 경제에 그만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향후 이제 중국 성장 스토리를 들여다볼 수가 있겠죠. 어떤 쪽에 중점을 둬서 안정적인 좀 성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여기에 맞게 또 좀 포인트가 돼서 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주식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로 제시를 할까, 계속해서 하향 조정 가능성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5개년 기획은 기본적으로 정량적인 목표치로 경제 건설의 방향을 제시해왔고 그리고 각종 지표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말씀하신 대로 GDP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986년부터 1990년까지 한 7.5개년 기획부터 2011년부터 2015년치인 제 12.5개년까지 6차례의 5개년 기획 기간 동안 모두 GDP 성장률이 기존 목표치를 상회했다는 점으로 보아 5개년 기획 중에 GDP 성장률은 이미 마지노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근본 13.5개년 기획에서도 정부 당국이 연평균 GDP 성장률을 목표치를 7%로 할지 아니면은 6.5%로 할지가 지금 세계적인 이목이 쏠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 당국이 향후에 중국 경제 방향을 성장과 그리고 안정 중 어느 곳에 중심을 두고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발개위가 이미 13.5개년 기획 제정 및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과거 5개년 기획의 제정에 수차례 참여 경험이 있는 발개위 발전기획처 쉬림 차장이 지난 2월 중국 경제 50인 포럼에서 한 발언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쉬림 차장이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제정한 2020년까지 인당 GDP를 2010년에 2배 달성이라는 목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올해 성장률이 7% 성장률을 달성을 할 수 있다면 2020년까지 인당 GDP를 2010년에 2배 달성 목표를 실현하려면 13.5개년 기간 동안 연평균 6.5% 성장률만 달성을 해도 실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6.5%보다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 전략 그리고 자원 환경 등 제약 조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결정이 될 거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쉬림 차장의 개인적인 관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의 위치를 감안을 하자면 무게감이 실리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과거 12.5개년 기획은 모두 달성이 되었는지가 궁금한데요. 12.5개년 기획의 정량적인 목표치의 실제 달성 상황을 점검을 해보면은 GDP 성장률, 그리고 서비스업 비중, 도시화율, 그리고
그 주민소득 등을 2014년에 미리 조기로 달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 그리고 환경보호, 민생에 속하는 일부 목표치는 아직 미달이 된 부분이 많은데요. 그만큼 교육, 환경보호, 민생과 관련한 정부 투자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고, 그리고 13.5개년의 이 기간 동안 위 분야, 과거에 부족했던 분야에 대한 정부와 그리고 민간의 투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교육이나 환경 쪽 지난 좀 전에에서 목표치 미달한 쪽에 대한 투자가 더 가능할 거다라는 좀 추측하에 또 저희가 종목을 살펴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좀 얘기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정책적인 부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마지노선이 6.5%라고 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선에서 제시가 될 거다, 7%는 아니다라고 좀 얘기가 많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3월에 전인돼서 발표가 되지만 이 확정치는요, GDP 어쨌든 언급이 한번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고, 이보다는 사실 정책에 대한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올까, 여기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좀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까, 투자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어떤 쪽을 좀 점검을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5개년 기획,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작을 하는 제 18차 5중 전회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과거 몇 차례 5개년 기획 경험과 과거 몇 차례 5개년 기획의 경험과 그리고 제 18차 3중 전회 이후 발표된 1년의 정책들을 결합을 해보면은 13.5개년 기획에서는 대체로 성장 모델 전환, 그리고 구조조정, 국유기업 개혁, 전략적인 신흥산업, 신형 도시화 및 지역균형 발전, 생태 환경 보호, 1대1로 자본시장 개방 등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주식시장이 13.5개년 기획에 대한 관심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돼서 10월 마지막 주에 개최될 18차 5중 전회부터 이제 내년 양회까지 지속적으로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산업군에 대한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금일은 13.5개년 기획과 그리고 제 18차 5중 전회를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유와 그리고 12.5개년 기획 달성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13.5개년 기획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산업과 그리고 분야 그리고 관련한 수혜주까지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미리 보고 좀 힌트 차원에서 사실 들여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성 그리고 키워나가겠다, 이미 중국 정부에서도 여러 번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좀 종목군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좀 큰 틀에서 좀 주목해야 될 좀 섹터만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쪽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저는 그러면은 가장 지금 최근에 심도 있게 지켜보는 종목이 환경 관련주 테마입니다. 특히 이제 환경이라는 게 이제 크게 이제 단순하게 1차적으로 이제 공기 오염, 그래서 이제 공기 오염과 수질 오염을 대표하는 그런 방지할 수 있는 집진기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그리고 수질 오염, 수질 정화를 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실상 수질 오염 그리고 특히 공기 오염의 주범이 화력 발전입니다.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발전은 단연코 원자력 발전을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번 주 초부터 계속적으로 원자력 관련된 저번 주부터 원자력 관련한 제일 대형 장비, 응류 같은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수주가 원자력 2기밖에 수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향후에 중국은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을 제치고 제1의 원자력 발전으로 원자력 발전을 영위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발전을 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원자력 관련해서 업체들을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탑픽으로는 제일 대형 장비를
제일 꼽고 있고 지금은 거래가 정지되고 있지만 상해 정기 그룹도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는 천진 환경 그 보호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환경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적자는 아니지만 향후의 성장 속도를 감안을 한다면은 그 환경주보다는 1차적으로는 그 원전주 테마가 그 단기적으로 볼 것 같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주까지 이제 그 테마가 넓혀지는 그런 조금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환경 문제는 뭐 중국 정부가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유민 도산대에 주목하고 계시네요. 몇몇 종목도 언급해 주셨는데 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중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뭐 GDP가 좀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저희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일단은 이 시진핑의 좀 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중전해가 증시에는 좀 호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전후로 해서 중국장 그리고 우리 시장에 좀 움직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중국 시장을 보면은 중국 시장이 그 정책에 의해서 많이 가는 모습을 과거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제 5,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이제 정책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후행적인 성격, 그리고 한 발 늦은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그런 큰 폭으로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 중국과 관련된 신흥국까지 그런 악 영향이 이어져 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오중전해를 시작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선제적인 그런 정치를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세울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후광퉁의 2탄이라고 하는 중국의 채권 시장까지 이제 문이 열릴 예정이고, 나아가서 성강퉁이라고 하는 심천 시장까지 열리게 되면은 자본의 개방적인 측면까지 개방도가 더 넓어짐에 따라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의 개인이 주도하고 있던 그런 중국 시장이 이제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는 그런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로 해당이 되는 시간이 지금 곧 도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시기를 도래를 할 때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 선점을 하고 선별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장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 상당히 좀 많은 고민들과 분석을 하고 계실 텐데, 오중전의 결과 보면서 좀 큰 힌트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중전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달에 가장 빅 이벤트입니다. 지금 시진핑만의 좀 색깔을 드러내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우리 시장에서는 주목하는 게 전기차죠. 그리고 국유 기업의 상장 촉진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이 나올까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저희도 오중전의 이후에 투자 심리 좀 변화를 잘 읽어봐야 되겠고요. 여기서 정책 수혜 업종이 과연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잘 지켜보면서 이슈 잘 추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헬로 차이나 시간에서는 오중전에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이말 결장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잠시 후 의장에서 뵙겠습니다.